세계의 탑100여대에 대하여 기원전부터 인류는 각 지역 간의 다양한 루트로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지역은 대체로 쇠퇴했으며 쇠국은 패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소통한 국가는 페르시아, 로마, 몽골처럼 대부분 부강해지고 발전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대제국들은 모두 활발한 소통을 했던 국가들입니다. 소통의 중요성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탑을 비롯한 불교에 대한 이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숲을 보는 사람이 땅에서 나무를 보는 사람보다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듯이 넓게 보아야 자전거를 쓰러뜨리지 않고 잘 탈 수 있듯이 좁게 볼수록 부족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재를 제대로 보기 위해 세계의 역사, 세계유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넓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로 인해 애국심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역사와 문화재가 좀 더 강력한 의미와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 세계를 보기보다는 한국을 보는 애국적, 자주적 역사 연구를 해왔고 교육받아왔습니다. 이런 연구와 교육 역시 국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겠지만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계 속의 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기에 전 앞으로도 계속 세계 속의 나,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말하고 세계에서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솔직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재를 보여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탑100은 불교에서 부처의 사리, 경전 등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교가 전파된 거의 전 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처마가 있는 계단식 건축물입니다. 탑은 고대 인도에서 유래되었는데 스투파를 과거 한자로 음력하에서 파리쇼탑파리 타버라고 하였는데 솔탑파를 탑타이라 줄여 부른 것이 그대로 정착되었습니다. 탑은 오래전부 나무로 많이 지어졌지만 현존하는 대부분의 탑은 벽돌이나 돌로 지어졌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는 100여대가 예배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지만 파고다는 불교 사원을 설명하기에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100여대의 건축 구조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각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탑의 역사. 탑은 석가모니가 사망한 뒤 그 사리를 담은 기념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 인도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를 기억하고 신심을 북돋고자 사리를 담은 탑을 자주 찾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사망한 뒤 다비할 적에 그 사리를 받고자 인근 8개 왕국이 사람을 보내어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때 한바라문이 나서서 중재하고 사리를 8등분하여 각 나라에 전해주었고 사리를 받은 나라 부족은 각자 기념물을 세워 기념했습니다. 8개 나라 부족이 받았으므로 당연히 사리탑도 모두 8기라 이 탑들을 근본 8탑이라고 부릅니다. 석가모니가 사망하고 수백 년이 지나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에 귀의하면서 탑을 많이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겠죠? 불심으로 대동단결이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아쇼카 왕은 근본 8탑 중 7기의 내부에 모신사리를 꺼내서 인도의 각 지방으로 보내서 탑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불교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에 탑 84,000기를 세웠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84,000이란 숫자는 극히 많음을 가리키는 상투적인 표현이므로 정말로 84,000기는 아니겠죠. 84,000개의 사리는 한 개의 사리를 10g이라고 해도 840kg가 되는 엄청난 양인데 말이 안 되죠. 석가모니를 화장하고 남은 사리가 840kg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후 아쇼카 왕이 퍼뜨린 탑의 사리가 이전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탑이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네모난 기단을 다지고 그 위에 봉분에 해당하는 둥근 구조물을 얹고 다시 그 위에 우산 모양 상륜부를 얹은 당시 인도의 무덤 형태인 스투파스페, 솔도파, 릴리두보를 따랐습니다. 탑은 본래 부처의 무덤이므로 당연히 사리가 들어가야 하지만 당연히 부처의 진신사리는 그 수가 한정적이라 불교가 퍼져나가면서 진신사리 대신 경전 및 작은 불상 혹은 보석과 같은 상징물을 법신사리라 부르고 탑 속에 넣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찰은 따로 5대 정멸보궁지미에바오공으로 지칭하는데 통도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구조는 탑이 중국으로 전파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인도 초창기 불교에서 유래한 토탑토다 혹은 적석탑지 스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 등지에도 극소수 남아 있습니다. 이후 중국의 목조 건축 양식 혹은 벽돌,
건축 양식과 만나 둥근 구조물과 상륜부는 축소되어 탑의 지붕 위에 장식처럼 얹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의 한국 사찰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데, 탑 위의 장식물을 보면 아주 조그만 둥그런 밥사발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탑의 우산 모양 상륜부의 영향이죠. 이후 중국의 벽돌 전탑 양식이 다시 목탑 양식, 그리고 동아시아식 석탑 양식으로 분화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중층 건축과 융합되어 발전했습니다. 마이체어 로우는 중국 한나라 기원전 202년 서기 220년 시대의 천문대. 망루 또는 영혼, 신, 불멸자의 은총을 끌어들인다고 믿어지는 화려한 건물로서 종교적 목적으로 다층탑이 세워졌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탑의 가장 초기 양식은 정사각형 및 원형 기단이었으며 510세기에 팔각형 기단의 탑이 등장했습니다. 근대 이전에 지어진 탑 중 현존하는 가장 높은 중국 탑은 허베이성 딩센의 카이위안사에 있는 요지탑으로 1055년에 완공되었으며 총 높이가 84m입니다. 더 이상 남아있지는 않지만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근대 이전의 탑은 수나라의 양제가 지은 장안의 100m 높이의 목조 탑과 6세기 워양의 용령탑 용닝바오타우로 높이가 137m였습니다. 중국에서 벽돌 전탑으로 재정립된 양식이 다시 한반도로 전해져 신라에는 황룡사, 백제에는 미륵사 탑이 만들어집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벽돌로 만들 흙보다 돌이 더 풍부했기 때문에 신라가 있던 지역에서는 전탑 그 자체보다는 분황사처럼 전탑을 본뜬 모전 석탑이 만들어지고, 백제 지역에서는 목탑의 영향이 남아있는 석탑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이들 양식이 혼합되어 한국 고유의 석탑 양식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인도탑과 유사한 형태의 토탑적 석탑은 주류에서 사라지고, 동아시아에 맞게 변한 탑을 본떠 조그맣게 흙으로 빚어 탑 안에 넣는 공예품을 토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미륵사의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며, 통일신라 때에는 3층 석탑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문사지 석탑이나 불국사의 석가탑이 됩니다. 통일신라식 석탑은 한반도 전역에 퍼져나가 경주시부터 황해도, 금강산까지 거의 비슷한 모습의 석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석탑 형식은 고려까지 이어지고 고려 중기 이후 원의 영향으로 경천사 10층 석탑과 원각사탑 등의 탑이 만들어졌습니다. 히말라야의 탑은 중국과 일본 스타일과는 매우 다른 네와리 건축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네와르 건축은 네팔 카트만두 계곡의 네와리족이 사용하는 토착 건축 양식입니다. 탑의 소재, 중국에서 탑이 최초로 건축된 시기인 남북조 시대의 탑은 다른 고대 중국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나무 탑은 지진에 강하지만 화재, 자연 부패 및 곤충 침입에 취약합니다. 현존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은 산시성 이현에 있는 부공사 탑 패거드 퓨강 템플로 동요나라 때인 11세기에 지어졌습니다. 부귀와 수나라 38만 6618 시대에 벽돌과 돌로 탑을 건축하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나라 말기에도 여전히 나무가 가장 흔한 재료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나라의 문제 제 58만 1604는 한때 모든 지역에서 1년의 표준 설계에 따라 탑을 짓도록 칙령을 내렸지만 모두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송월탑 선지유 패거대 외에는 아무것도 현존하지 못했습니다. 송월탑은 523년에 벽돌로 건축한 탑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탑입니다. 중국 허난성 등풍현에 있는 높이 40m의 탑입니다. 또 다른 초기 벽돌탑은 597년에 지어진 수나라의 국청탑 패거드 오브 고킹 템포입니다. 가장 오래된 대규모 석탑은 산둥성 리청의 사문탑 4 게이츠 패거드로 수나라 때인 611년에 지어졌습니다. 송월탑과 마찬가지로 꼭대기에 첨탑이 있습니다. 벽돌과 돌은 당, 송, 요, 진 왕조의 탑 건축을 대표하는데 대안탑지엔 와일 구스 패거드 652년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중국의 탑은 수나라 때까지 일반적으로 사찰의 중앙에 배치되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본당의 중요성이 높아져 탑을 본당 옆으로 옮기거나 사찰 단지에서 완전히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초기의 도서는 불교 사찰 건축 표준 설계를 작성하여 본당이 탑을 대체하여 사찰의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송나라 960만 1279에는 선찬 종파가 사찰을 위한 새로운 칠부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불전, 법전, 승려 숙소, 보관소, 문, 정토당, 화장실로 구성된 칠부 구조는 탑을 완전히 배제하고
67년에 세워진 중국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 화이트 호스 템플가 1000년 전에 세운 원래의 탑 자리의 뜰이 조성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탑들은 본당 외부에 지어졌지만 대형 탑들은 계속 지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시성 정양에 있는 법문사화 맨스의 두 명나라 탑과 숭문탑이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탑은 대체로 이전 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았지만 당연하게도 약간의 변형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료에 따라 목탑, 석탑, 모전석탑 포함 전탑으로 분류되지만 탑을 짓는 재료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의 특성에 맞춰 중국은 전탑, 한국은 석탑, 일본은 목탑이 보편화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황허와 양쯔 두 대하에서 양질의 점토 확보가 편리했고 우리나라는 많은 산지에서 질 좋은 화강암을 찾기가 유리했으며 일본에서는 자생하는 삼나무로 탑을 짓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요약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남은 것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는 목탑이나 전탑도 상당히 세웠고 목석전탑 사이의 과도기적 형태들도 몇몇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지금은 없어진 황룡사 목탑, 미륵사 목탑 등이 있고 후자는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지겹게 나오는 미륵사지 석탑과 분황사지 석탑이 이에 해당됩니다. 발해의 영광탑은 전탑으로 분류되는데 중국 학계에서는 당풍 문화의 영향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한국 학계는 당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 전탑 전통이 있었음을 들어 반박합니다. 발해는 특이하게도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다 탑을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탑은 다양한 재질로 만들 수 있다. 옥탑 유타, 수만오탑 쉐이마료타, 금탑 진타, 은탑 인타, 사탑 사타, 니탑 네타, 토탑 토타, 분탑 펀타, 철탑 피에타, 동탑 통타, 수정탑 쉐이징타, 유리탑 려리타, 향탑 샹타 등 다양합니다. 위의 탑들은 대부분 불경에만 나오는 탑들입니다. 분탑은 소똥으로 만들었다는 탑입니다. 가니세카 왕자 서자 왕이 성동쪽으로 행차하였을 때 동자 동즈 4명이 소똥을 포개어 3자츠 높이로 탑을 쌓았으나 곧바로 무너지는 광경을 보고 왕이 그 자리에 세운 탑을 말합니다. 수정탑은 수정궁이라는 이름으로 평양에 있었다고 합니다. 향탑은 향을 갈아서 만든 가루로 지었다고 합니다. 철탑은 중국에서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탑의 일부만 철로 만들었으나 수당 시절 이후에는 탑 전체를 철로 구성한 탑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전파된 탑은 목조 건축이 발달한 일본에 맞게 목탑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탑의 형태 남방불교와 인도에는 원형탑이 많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전통 건축 양식과 혼합해서 다양한 종류의 탑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불국사 석가탑의 표준 양식이나 여기에서 변형된 일부 이형탑이 대부분이지만 중국에는 다양한 양식의 탑이 있었습니다. 남방 불교와 인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국의 독자적인 양식은 주로 도교에서 숭상하는 누각과 정자와 혼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각식은 도교의 신선 사상에 영향을 받은 누각의 형식으로 지어진 탑을 뜻합니다. 도교의 이상적 인간형인 신선은 하늘과 통함으로 하늘 높은 곳에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교의 믿음에서 만들어진 누각을 외양으로 하는 탑이 누각식 탑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누각식 탑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누각식 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이 유명합니다. 밀첨식이란 누각식에 비해 탑의 면적을 좁게 하고 장식을 조밀하게 지은 탑입니다. 그래서 누각식처럼 안으로 들어가 예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해도 누각식과 달리 올라갈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밀첨탑은 수당시절 때 만들어졌지만 동북 삼성에 주로 있습니다. 정각식은 누각식 탑이 누각을 본떠서 만들어진 탑이라면 정각식은 정자 형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탑입니다. 정자 또한 도교관에서 만들어진 건축 양식으로 역시 도교식 건축 양식과 불교의 건축 양식이 혼합해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누각식 탑과 달리 1층 위에 지붕을 얹은 단순한 형식의 탑입니다. 화탑식은 지붕을 화려하게 장식한 탑입니다. 주로 꽃 모양으로 조각을 한 지붕을 올렸지만 세부장식은 불상, 코끼리 등 다양하게 조각을 한 탑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대 이후에는 티베트 불교가 유행하여 티베트식 탑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여 다리를 세우자 다리 위에 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여기저기에는 특유의 황금탑이 있는데 그중 쉐다곤 파고다가 미얀마의 상징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탑이 아닌 세계의 탑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본 영상의 내용은 큐레이터 심의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의 100여 대를 참조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로 불릴 만큼 많은 탑들이 있지만 탑이라는 것 역시 외국에서 전래된 문화이므로 세계적인 시선에서 판단해야 우리의 탑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탑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오로지 한국의 탑만을 대상으로 설명한 내용이 많았기에 이 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